저는 요즘 지갑을 거의 열어보지 않습니다. 현금을 쓸 일도 거의 없고 웬만한 건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갈 때도 그렇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그냥 습관처럼 카드를 내밉니다. 결제 소리가 나면 그걸로 끝이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얼마를 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와서 장을 조금 받고 평소보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카드 명세서를 한번 훑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기만 하고 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돈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이 전기세 한 달치가 되기도 하고 병원비 앞에서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쓴 돈만 기억합니다. 카드로 얼마를 결제했는지는 잘 떠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환급금 같은 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2025년에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다면 당일로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 같은 사람이 대상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확인하는데 5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눌러본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준 돈도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생긴 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카드 쓰면서 이미 만들어 놓고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카드 쓰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이야기, 설날 전에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미루면 안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드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이라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일수록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 속 돈 이야기, 건강과 자산을 함께 챙겨드리는 채널 헬스 자산입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문제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실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결제도 됐고 물건도 받았고 문자도 왔으니 이제 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돈이 쌓이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따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은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카드 앱을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고 포인트나 환급 같은 건 괜히 복잡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거 챙길 시간에 그냥 말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제 이름으로 쌓여 있던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이 돈이 사라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입니다. 내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은 자연스럽게 없는 돈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콩나물값 몇백 원은 아끼려고 장을 몇 군데씩 돌면서 정작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돈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쓰는 돈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는 너무 무심했던 셈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설날을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출은 늘어나고 마음은 바빠지고 이런 건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몇 년 동안 쌓여 있던 돈이 한꺼번에 소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며칠만 지나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확인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넘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마음이 조금 급해졌습니다. 이걸 그냥 제 이야기로만 넘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걱정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숫자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와 환급금이 수천억 원 규모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두 해 잠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고 있다니 솔직히 좀 허탈했습니다.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이느냐를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몇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남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면 그냥 놔둬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면 그 합은 상상을 넘는 규모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던 한 연예인은 평소 전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돈 관리를 잘한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카드 포인트를 한번 조회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도 나올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던 돈이 화면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나라고 다를 게 있겠나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비를 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카드에 조금씩 쌓여 있던 돈을 한 번도 모아서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현금 위주로 생활하시던 분이었고 본인은 카드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병원비와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쌓인 돈이 생각보다 꽤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셨고 이걸 모르고 지나쳤으면 그냥 날릴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이걸 남의 일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조용히 카드 쓰며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확인해서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긴 채 사라지게 두는 구조였습니다. 이쯤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챙기는 편인데 설마 나까지 해당되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카드, 최근에 확인한 앱 하나만 떠올립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잠깐 쓰고 말았던 카드, 자동이체만 걸어두고 거의 쓰지 않는 카드, 가족이 대신 결제해준 카드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카드들에도 똑같이 돈은 쌓이고 똑같이 유효기간은 흘러갑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이미 한번 확인해 봤다는 기억입니다. 몇 년 전 카드 앱을 열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로 다 봤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고 별거 없네라고 넘긴 뒤로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사이에 쌓인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대로 사라졌을 겁니다. 이런 돈은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써서 생깁니다. 병원비, 공과금, 보험료처럼 기억에도 남지 않는 지출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기 어렵고 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도 난 얼마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이 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적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건 돈을 아끼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선택도 아닙니다. 또 이런 거 하다가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비용도 들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만 알고 계셔도 위험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은 돈을 놓치게 만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인해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화면에 찍힌 0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처럼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창을 닫아버립니다. 역시 없구나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0원이 항상 진짜 0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카드의 포인트는 바로 현금처럼 계산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이미 한 번 큰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 확인했는데도 결과가 없으면 괜히 더 파고들기 싫어집니다. 시간만 버리는 것 같고 괜히 헛수고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갈림길이었습니다. 한 단계만 더 가느냐 아니면 그냥 돌아서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고 역시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금액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왜 사람들이 봤는데 없었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본 게 아니라 다 보지 않았던 겁니다. 중간에서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니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조회에서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만 더 가면 그동안 숨어 있던 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0원이라는 숫자를 봤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 숫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했던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카드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쓰는 카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쓰던 카드까지 전부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 단계 더 진행했습니다. 바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돈이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를 지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화면이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숫자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래서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에는 신청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막연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발생한 돈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됐습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할 것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맡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그날, 늦어도 며칠 안에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 돈을 확인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번 돈 같기도 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돈 같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복잡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라 중간에서 포기해서 못 받는 일이었습니다. 순서만 알고 끝까지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솔직히 큰 감정이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기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깐 멍해졌습니다. 정말 들어왔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입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보다도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해보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인생을 바꿀 정도의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 것이었고 다만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드 명세서, 포인트 알림, 무심코 넘겼던 안내 문구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돈을 더 일찍 만났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아깝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냐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이 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이 경험을 혼자만 알고 넘기기엔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환급을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내 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그날 저는 달력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자고 말입니다. 한번 해보니 겁도 사라졌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한 번 있으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일을 한번 겪고 나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돈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마음먹어야 하는 일이 되면 결국 또 미루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기 쉬운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설날을 앞두거나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어차피 지출도 늘어나고 돈 이야기를 한 번쯤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확인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었습니다. 매달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카드 쓸 때마다 신경 쓸 이유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도 대부분의 소멸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달라진 점도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보게 됐고 필요 없는 카드가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됐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숨은 돈을 찾으려다 보니 새는 돈도 같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느낀 건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꺼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너도 한번 확인해 봐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귀찮아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고 나서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진작 알려주지 그랬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혼자만 챙길 일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한번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한번 크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든 명절이 다가오면 떠올리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은 꼭 확인한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가족적으로 조금 넓혀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만 알고 끝내기에는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처럼 카드 관리를 스스로 잘하지 않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는 카드 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비, 약국, 공과금 같은 건 이미 카드로 결제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걸 소비라고 느끼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인트나 환급 같은 건 더더욱 관심 받게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처음 반응은 역시나 비슷했습니다. 그런 거 나한테는 없을 거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확인해 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본인도 전혀 몰랐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그냥 놔뒀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겠네. 그 말 한마디에 이 과정을 왜 같이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카드 쓰는 내역을 자세히 알지 않다 보니 각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서로에게 이거 확인해 봤어? 하고 묻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나서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받는 곳은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까지 한번 챙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나눴다는 느낌보다는 괜히 손해 볼 수 있었던 일을 막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돈을 쓰지 않고도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한번 나누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쌓인 돈을 지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돈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 환급금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절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에서는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노리는 겁니다. 내 돈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가진 걸 다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은 무료이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안 하면 못 받는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대신 해줄 테니 맡겨라. 이런 말로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방법은 조용합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카드를 쓴 적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돈이 있고 그 돈은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더 많이 번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번 확인한 사람이 챙길 뿐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가장 반갑다고 말입니다. 공짜라서가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돈은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5분이 설날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